자, 시작합니다. 자, 송민국 볼게요. 자, 송민국하고 또 잠깐 쉴 거예요, 짧게. 그 규원과 순서대로 가야 돼. 자, 송민국. 나 근데 3인국 대장이 이거에서 재미를 진짜 아니 저는 일단 선생님도 재미가 없습니다. 나는 국어 자체를 재미없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국어가 제일 싫어, 세상에서. 아니다. 수학이 제일 싫고요. 근데 수학은 하면 오르니까 그래요? 서연이가 수학이 제일 싫고, 그 다음에 국어야. 국어 너무 싫어. 자, 갑니다. 자, 미인이죠. 자, 거기, 그 작가가 정철이잖아요. 자, 미인은 임금이고요. 임금. 자, 이때 송민국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삼인국 속편이다. 삼인국 속편.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삼인국보다는 송민국이 더 좋아요. 의외로 저기 속편이 재밌는 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속편이 늘 망한데, 망하는 게 많은데. 자, 그래도 속편, 삼인국. 자, 가죠. 자, 주제는 연군 지정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송민국이 조금 딱딱했어요. 좀 약간 양반의 아녀자처럼 어떤 한자도 많이 사용됐고. 근데 여기 속편 삼인국은 좀 민가의 아녀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그 비속어도 나오고 좀 그렇습니다. 자, 갈게요. 자, 한글이 더 많아요. 한자보다. 저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우리가 좀 알고 갑시다. 그게 좀 편할 수 있어요. 먼저 좀 알고 가자. 자,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대화체예요. 화자가 둘이에요. 그래서 대화적 구성이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옛날에는 삼위인곡을 많이 시험 범위에 넣었는데 언제부턴가 자, 송민곡을 시험 범위에 많이 넣어요. 자, 대화적 구성인데 자, 감녀가 등장하고요. 을려가 등장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여인 1, 여인 2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감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얘는 보조적 인물이에요. 자, 왜냐면 을려의 하소연을 이끌어냅니다. 하소연을 을려의 하소연을 이끌고요. 자, 얘는 어떤 그 충고와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자, 감녀의 역할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을려 같은 경우는 자, 전체의 지배적인 화자입니다. 그래서 정철의 마음을 대변해요. 정철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핵심이고요. 자, 우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동들이 나오는데 자, 먼저 공간의 이동이 나오거든요. 그 공간의 이동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높은 매로 올라갑니다. 요거는 바로바로 적지 마세요. 선생님 쓸 시간 드릴 테니까. 먼저 높은 외로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하는 행위들은 다 그리워서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자, 똑같은 말로 방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자, 바로 높은 매에서는 자, 구름과 안개 때문에 자, 임금을 보지 못해요. 자, 그래서 산 나왔으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물 나와야죠? 물가. 물론 아래아로 써야 되지만 선생님이 그냥 편하게 그래, 더 쉽게 가자. 물가 이렇게 씁니다. 자, 물가에서는 뭐냐면 바람과 물결 때문에, 즉 파도죠. 이것 때문에 자, 님을 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높은 매에서 물가로 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얘는 현실이죠. 현실에서 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꿈으로 갑니다. 이 꿈은 뭐죠? 비현실이에요.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일시적 만남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일시적 만남. 꿈에서는 만납니다. 자, 그러나 자, 바로 또 등장하죠? 바로 이제 방정맞은 개성. 개성이 바로 이제 닭소리입니다. 닭소리 때문에 자, 잠을 깨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승. 여기까지가 현세. 이승이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바로 다음 생. 자, 바로 이제 윤회 사상이 이쪽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윤회 사상으로 자,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자, 을려가, 자, 나는, 자, 나궐이 돼야지라고 이야기해요. 달이 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저기 갑녀가 달도 좋지만, 자, 구준비가 되세요. 구준비는 소낙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삼위인곡에서도 사실은 범나비가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도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임금을 보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요. 근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못 봐요. 그래서 실망한 화자는 물가로 갑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가려고 해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 때문에 못 가요. 자, 그리고 밤이 됐고요. 이 밤에서 자, 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임금을 잠깐 만나요. 하지만 방정맞은 개성, 다시 말하면 닭소리 때문에 깹니다. 자, 그래서 현실에서는 못 만나구나 라고 해서 다음 생, 윤회 사상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전체 큰 흐름이야. 자, 그러면 요거 적으세요. 글씨 이상한 거 쌤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저기 꿈 나올 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을 비현실로 이루니? 그러면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을 비현실로 이룬다? 그럼 맞는 거예요. 쿠션을 바닥에 놔놨어. 바닥에 누워있으니 쿠션이 바닥에 있구나. 나궐이야, 나궐. 그러니까 달. 그 다음에 밑에 구준비라는 것은 소나기를 얘기합니다. 삼위인곡 솔직히 재미없는데요. 송미인곡은 그거보다 좀 나아요. 하지만 재미없어요. 국어가 재미없다! 다 재미없다! 정말? 난 진짜 재미없어. 아니 근데 그거를 그냥 힘든 대로 생각하는 대로 풀면 되는데 다른 걸 다 공식이나 주변에 다 자, 됐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풀린다. 어디 이게 생각나는 대로 풀려? 풀리지 않아? 뭐 그냥 맥이 풀려. 풀리긴 해요. 그거 못 자잖아. 선생님은 나 옛날부터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그거였어. 은미책. 난 은미체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어. 음악 재밌다. 나는 음악미술체육 단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 은미체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은미체는 뭐 최강이었지. 내가 미술에서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미술에서 진짜 기억나는 게 찰흙으로 뭔가를 하는 거였어. 찰흙으로 뭔가 하는 건데 내가 뭘 만들었냐면
그 뭐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이제 찰흙으로 막 만드는 거였어. 이게 손목까지 해서 이걸 만들어서 냈거든.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엄청 박수를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우쭐해졌지. 우쭐했어.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손 만든 걸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 양반 이렇게 딱 하더니 야, 너 말을 진짜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 갑자기 나 이렇게 그윽하게 바라보더니 이게 말이 물을 마시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천재를 이해하기에 세상에 너무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걸 딱 보더니 이걸 딱 놓더니 물 먹는 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눈치는 좀 있었어. 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수오미양가에서 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시됐어. 전시돼서 밑에 이렇게 쓰잖아. 몇 학년 몇 반 그 말 이렇게 해서 했어. 손이라고 하셨어요? 말이라고 하셨어요? 말이라고 했지. 말이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그랬지. 자, 손인데요. 그러면 이게 왜 손이야 이럴 것 같아가지고 말 이게 아직도 기억나. 자, 볼게요. 자, 거기 감려 을려 이렇게 있습니다. 볼게요. 그래도 승준은 오늘 용돈 받았잖아, 그지? 야, 엠빵 해야지. 엠빵. 엠빵. 오랜만에 들어본다. 엠빵. 저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합니다. 지금 감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것 같아요. 천상계 백옥경. 자, 그 경자가 서울 경자고요. 옥황상제죠. 그러니까 천상계에 있는 옥황상제를 어찌하여 이별하고. 사실 백옥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궁전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어떤 그리움의 대상을 장소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해석할 때 그냥 임금님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천상계 임금님을 어찌하여 이별세모 해가다 저문날에 어둡다 이미지 나와 있죠? 해가다 저문날 세모 누구를 보러 가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을려가 이제 대화를 하죠. 아, 너구나. 내 사설, 내 말 들어봐. 자, 가로 묶어볼래요? 자, 네부터 가로 묶어봐. 어디까지 묶냐면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르신고가 눈에 보이나요? 다르신고까지 가로 닫으세요. 자, 갑니다. 내 얼굴, 이 몸가짐이, 이 거동이라는 것은 행동을 하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옛날로 따지면 몸가짐이에요. 이 몸가짐이 님께서 괴다, 사랑하다죠. 사랑함즉 하지만은, 그래서 괴다는 사랑하대요. 그래서 괴물 그러면 사랑하는 존재. 자, 사랑함즉 하지만은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셔서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어서 이래야 교태야 세모 잡아 교태를 부리는 거예요. 아양 떠는 거예요. 그렇죠? 애교 많이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철이 임금에게 애교 부린다 좀 그렇잖아. 그 늙은이가 임금님 이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임금님 꼬꼬꼬꼬 이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철이 임금에게 교태를 부린다는 건 뭐야? 임금에게 계속 간언을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임금님 고종하시옵소서, 임금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해갑니까? 그래서 이래야 교태야 세모 잡았죠. 거기다 우선 적고 가자. 이별의 원인. 이래야 교태야 세모 잡고 이별의 원인. 이것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너무 애교 부려서, 너무 교태를 부려서 이런 거 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더니 반기시는 낯빛이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십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가로 닫고요. 과거라고 써요. 과거. 여기는 과거와 이별의 원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헤아리니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여 있어서. 이런 거 아까도 선생님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세 번째 나오니까 얘기해 봅시다. 내 몸에 지은 죄, 이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산처럼 쌓여 있대. 추상의 구체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런 걸 추상의 구체화, 추상적인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눈에 보이게. 그치? 죄가 쌓여 있대. 이런 거.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했어요. 앞쪽에 한번 다시 봐봐. 43페이지 봐봐. 앞쪽에 다시 43페이지 봐봐.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마음에 맺혀 있어. 뭐가? 시름이. 이 시름이 세 번째 줄. 마음에 맺혀 있어. 마음이잖아요. 뼛속까지 끼쳐 있으니 이것도 추상의 구체화죠. 그래서 마음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추상의 구체화. 앞 페이지 한번 더 넘어가 볼까요? 앞 페이지 더 넘어오면 41페이지 봐봐. 41페이지 두 번째 연 밑에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연 밑에 세 번째 줄.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이런 거 있죠? 그치? 아까 우리가 뭐 했어? 내 몸에 지은 죄, 그치? 산같이 쌓여 있어 있었죠?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도 추상의 구체화예요.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그냥 넘어갔는데 나와가지고 그냥 언급만 했습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 자, 가자.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의 허물이겠습니까? 허물이 아닙니다. 즉 하늘 탓도 아니고 사람 탓도 아니고 서러워. 물결 잡아. 이게 전체 지배적 정서야. 얘 되게 서러운 거야. 이별하면 서러워. 서러워 풀어서 헤아리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이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운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옛날은 전부 다 운명론적 세계관이야. 흥부전에서 놀부가 흥부한테 이런 얘기해요. 네가 가난한 건 가난한 운명을 타고나서 그렇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전부 다 운명론적 세계관이었어. 자, 오른쪽 페이지 갈게요. 그때 감녀가 어머나 위로합니다. 글란 생각 마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우 착하다. 자, 감녀 오른쪽에다가 보조적 화자. 위로 조언이라고 적어보세요. 위로 조언. 보조적 화자. 보조적 화자. 위로 조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맺힌 일이 있어요. 님을 모셔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요.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었습니까? 우리 훈민정음에서 뭐 이런 것 좀 했을 때 옛날 지금이야 얼굴은 뭐예요? 면상. 다시 말하면 페이스를 얘기하잖아. 근데 옛날에 얼굴은요 몸 전체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건 이 몸 전체를 얼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얼굴, 밑줄 치세요. 이게 낱말도 진짜 많이 나와, 사실. 물 같은 얼굴은요, 연약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한 몸, 이런 뜻입니다. 연약한 몸. 연약한 몸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었습니까? 쌤이 들은 얘기인데, 옛날 역대 임금들의 평균 수명이 45이래요. 45이랍니다. 자, 춘한 고열은, 자, 춘과 우리가 열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즉 봄, 여름은 이런 뜻입니다. 봄, 여름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동천, 추, 가을과 동, 겨울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봄, 여름은 어찌 지내시고 가을, 겨울은 누가 모셨습니까? 죽조반 조성외, 쉽게 갑니다. 그냥 아침밥 이런 뜻이에요. 이 죽조반이라는 것은 아침을 먹기 전에 새벽에 먹는 보통 이제 조락죽이라고 하거나 탕락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죽에 보통 이제 염소젖이나 양의 젖을 가지고만 시리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피타이저 같은 경우. 죽조반이 그렇고요. 조석이라는 건 아침 저녁이라는 뜻이고 임금이 먹는 밥을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석외라고 하죠. 그러니까 임금과 관련된 건 굉장히 블록버스터로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이야기하죠. 용의 얼굴. 그 다음에 임금의 똥을 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화틀에 이렇게 응가를 하면 그걸 이제 내의원에 가서 임금의 똥을 살펴보죠. 그리고 맛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임금의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어이구야. 그렇습니다. 어이구야, 막 똥을 막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요. 자, 아침밥은 옛날과 같이 드십니까?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십니까? 오른쪽에, 자, 물 같은부터 여기까지 가로 묶으시면 두 글자 얘기해. 이응, 리을. 그래요, 염려. 그치? 염려. 걱정이란 말 잘 안 써요. 염려. 그냥 반갑다. 흰둥이 보니까 되게 반갑다. 흰둥이.
쌤이 그 짱구는 못 말려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자, 그 다음 가자. 자, 거기 보시면, 자, 이제 을려가 얘기합니다. 님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알자고 하니. 즉, 님다이 소식을 아무에게나 알자고 합니다. 왜? 그리워서요. 그래서, 님다이, 다이라는 것은 죽다 이런 뜻이에요. D-I-E. 그래서, 님이 죽은 소식을 아무에게나 알자고 하니 이런 얘기예요. 자, 아니죠? 님 계신 곳 소식을 아무에게나 알자고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면 사람이 올까? 어떤 사람? 님 계신 곳 소식을 아는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즉 뭐 나뭇가지를 잡고, 그렇죠? 뭐 바위 같은 걸 밀면서 높은 산에 높은 산 네모. 높은 왜? 위에 여러분들 저 조성외 그 밥이라 이걸 또 밥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높은 밥 아니에요. 높은 산, 자 네모 잡아 올라가니 공간의 이동이 나옵니다. 구름은 물론이 가니와 구름은 가니와 구름이 물론이 가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그래서 뭐예요? 어두운 거예요. 이해갑니까? 어두우니 해와 달을 어찌 보며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올라가자. 1월 동그라미 잡으세요. 해와 달이죠. 이거 뭐겠어? 임금. 그렇지. 근데 임금을 볼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그 이유 찾으세요. 구름, 세모, 안개, 세모. 얘네들 다 간신입니다. 몇 페이지 보시냐면 나왔으니까 바로바로 한번 볼까? 자, 17페이지. 자, 갑니다. 17페이지 16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 자,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무맹랑하다, 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말이다. 저 구름은 욕심이 있어요. 하늘 가운데 떠 있어서 제멋대로 다니면서 구태여 자 광명한 날빛 즉 임금님의 총명을 따라가며 덮나니 누가? 구름이. 그렇죠. 그래서 주제가 간신을 비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옛날부터 구름은 늘 간신이었어요. 이해가죠? 이렇게. 자, 다시 돌아와요. 자, 구름과 안개는 무슨 일인가? 그래서 어두워요. 해와 달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는다. 이 표현 꽤 많이 나오거든요. 지척을 모르는데 꽤 많이 나오는데 원래 의미는 가까운 거리조차도 모르는데 이런 뜻이야. 왜냐면 여성화자잖아. 여성은 집 밖에 못 나가거든요. 거의 집 안에만 있으니까 가까운 거리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면 그냥 해석 안 해도 돼요. 특히 이제 지척이라는 건 가까운 거리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자, 지척을 모르는데 천리. 자, 천리 세모 숫자 나왔다. 숫자 나오면 뭐라고요? 거리감이라고요.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는가?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산 나오면 뒤에 물 나오죠. 물가로 가요. 물가 네모.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기를 보려고 하는데 보자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정된전고 뭐야? 어지럽게 되었구나. 바람 세모 물결 세모. 얘네들은 간신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냥 장애물일 뿐입니다.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얘네들도 간신이야 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있다니 요거 가로 묶고 별표. 이거 관용적 표현이에요.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어 있는가? 사공은 어디 가고 자 빈배만 메어 있는가? 요거 가로 묶으시고요. 자, 이건 뭐예요? 텅 비어 있는 배. 자,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요 네모칠까? 빈배. 자, 내 마음이 사공이 없는 텅 빈 배 같은 거예요. 자, 따라서 이거는 객관적 상관물이겠죠. 그죠?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의미하는 건 공허감입니다. 공허감. 가슴 한 군데가 뻥 뚫린 것 같은 거예요. 공허감. 자, 이제는 이런 감정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저기 20대 때나 많이 느꼈던, 20대 때나 아니면 10대,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생각이 안 나요.
요즘 시 안 쓴 지도 되게 오래돼서 그 감정을 기억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나이 먹으니까 자꾸 교훈시 같은 거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던져버려요. 내가 원하는 시가 이런 게 아닌데. 자꾸 무슨, 뭐 이런 시 있잖아. 이별은 뭐 영혼의 성숙,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야, 스스로가. 그래서 던져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자, 아무튼 그래요. 시도 빨리 써야 되는데 잘 안 되네. 그 감정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저. 기억이 안 나서. 40대 때는, 40대 초반까지는 생각이 났는데, 이게 안 나. 자, 갈게요. 이어서 갑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 물가에 가서 백기를 보자고 하니, 바람 물결, 어중정된 여인고, 어지럽게 되었구나,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자, 이런 뜻이요. 고전 잘하려면 이런 걸 가끔 이제 써먹으면 좋아요. 집에 딱 가서 동생 방 딱 열고요. 이런 어중정된 여인고,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이거지? 문 딱 열고, 뭐야, 집안이 어중정된 여인고.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서 갑니다. 강에 혼자 서서 물결 쳐. 외로움이죠. 자, 해 어떻게 해야 돼? 해 동그라미 쳐야지. 지는 해. 굽어 본다 그랬어. 방향성이잖아. 방향성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 그거 알아? 여러분들 저기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다 만나잖아. 다 만나서 두 가지로 이놈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쭉 서 있잖아. 근데 어떤 남자애가 예를 들어서 남자애가 여기를 보고 있는데 배꼽이 이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 배꼽에 향하는 걔가 좋은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향하게 돼요. 몸의 중심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자애들 한 4명이서 남자애 하나 놓고요. 야! 이렇게 딱 쳤을 때 얘가 딱 쳐다볼 때 제일 먼저 쳐다보는 애 좋아하는 거야. 진짜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아무튼 쌤 요거예요. 아니면 지나치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있을 때 남자애 하나 놓고요. 전부 다 쳐다보는 거야. 얘를 동시에. 예를 들어서 다 쳐다봐. 그럼 얘가 제일 먼저 보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야. 사람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알면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학 때 미팅 이렇게 나가면 내 쪽을 향한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졸라 짜증났습니다. 야, 뭔지 알아? 내가 막 웃겨주잖아? 막 미친 듯이 재밌게 해주고 웃겨주면 결국 울리는 남자한테 가. 망할 년들. 선생님들 울리실 수도 있잖아요. 검거됩니다. 울리면. 내가 울리면. 그리고 뭐냐면 뭐 이런 게 있어. 내가 뭐 어떻게든 막 해서 분위기 막 좋게 만들잖아?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한 새끼 있지. 키 크고 한마디도 안 하고 모자 딱 쓰고 가만히 있는 애. 다 걔한테 가. 있었습니다. 내 친구 경만이라고 있었어. 경만이.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다니는 남자애 셋이 있었거든. 나랑 같이 다니는 남자애 셋이 있었는데 선생님만 키가 160대고 걔네들 다 185 이상이었어. 이 미친놈들이 맨날 나만 찾아오면 용서라 그러면 그러면 같이 다니잖아. 같이 다니면 나 다니고 얘네 남자세. 얘네들이 전부 다 그 옆 학교 그 뭐지? 패션 디자인 학과인가?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졸업 작품 이렇게 하면 남자 모델이 필요하잖아. 다 남자 모델로 섰던 애들이야. 되게 멋있는 애들이었어. 다 멋있었어. 남자 모델 쓰고 밑에서 내가 꽃다발을 던졌지 그 새끼들한테. 야, 축하한다. 그랬던 멋있었어. 애들 되게 멋있었어. 남자애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꼭 나를 불러가지고. 자, 아무튼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키가 크면 멋있긴 해. 내가 봐도 남자는 얼굴보다는 피지컬인 것 같아. 남자가 키가 크면 아무래도 멋있죠. 아무래도 멋있지. 멋있지. 곤이 좀 많이 커야 될 텐데. 아니면 나만큼 마성의 어떤 마력이 있던 거야. 자, 웃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상처를 안고 넘어갑니다. 자, 해를 굽어보니, 자, 해 동그라미 잡고요. 자, 님 계신 곳 소식이, 님이 죽은 소식 아니라 그랬습니다. 님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그렇지.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꿈 꿔야 돼요. 꿈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꿈에서 님을 본다, 아니면 꿈에서 님을 보고 싶다,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앞에도 있지 않았어요? 삼위인국에서? 우리가 앞 페이지 한번 볼까요? 앞 페이지 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꿈에서 님을 보려고 톡받치고 비스듬히 있으니. 거기 보입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꿈에 대한 그런 모티브들이 꽤 많이 나와요. 꿈속에서.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초가집 찬 자리에 밤이 돌아옵니다. 시간의 흐름도 있어요. 밤이 돌아오니 반벽청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등자. 자, 등자. 앞에가 뭐예요? 부수가 뭡니까? 불이죠. 불화자 보이죠? 그럼 불과 관련된 등? 그 시대의 전등? 등불. 그치? 불과 관련된 등? 그러면 등불. 약간 천둥번개라고 했어. 어떻게 생각해? 역시 국어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천둥이면 아까 등. 천등 번개 좀 이상하지 않니? 나랑 비슷할까? 언어유희 좋아. 이런 언어유희 좋아요, 쌤. 아재 개그 아닙니다. 이거 4대부의 놀이입니다. 난 사대부야. 그럼 4대부야. 하지만 임금의 존경하는 관심도.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요. 자, 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혔는가? 그럼 등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지.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치? 그럼 등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 투영이라고 쓰세요. 등. 투영된 거니까 다 객관적 상관물이. 찾았니? 반벽청등 두 번째 줄. 즉, 벽 반쯤에 건 푸른 등. 뭐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 누구를 위하여 밝혔는가? 오르며 내리며. 어디를? 산을, 그치? 높은 매를. 해 뜨며 마니니. 이거 뭐야? 헤매며 다니니. 자, 어디를? 물가를. 적은 덕 역진. 힘이 다하여. 그 진이 다할 진입니다. 힘이 다하여 잠을 잠깐 드니 정선이 지극해서 스금. 자, 스금 네모. 현실이야, 비현실이야? 꿈은 무조건 비현실입니다. 어떤 친구 그러더라고. 현실에서 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꿈은 무조건 비현실입니다. 꿈속에 님을 보니. 오른쪽 적어. 오른쪽. 일시적 만남, 이 말이 중요해. 일시적 만남, 이 말이 중요해. 자, 님을 보니 옥과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뭐예요? 염려. 자, 염려라고 적으세요. 반이나마 늙었구나. 염려. 마음에 먹은 말. 슬카장이라는 건, 자, 이거 실컷 이런 뜻이에요. 실컷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실컷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 자, 실컷 사례 보고자 하니. 에어컨 꺼야 되지 않을까? 저 지금 더운데. 너 방금 기침했어. 너 방금 기침했거든? 나 지금 열이 났다 안 났다 해서. 진짜? 그래. 자, 마음에 먹은 말 실컷 사례 보고자 하니. 그냥 이야기하고자 하니. 눈물이 납니다. 물결. 눈물이 이 바로 나니 이 말인들 어이하며. 말 못하는 거예요. 정을 못 다해서 목조차 메이니. 어떤 느낌인지 알지? 꿈속에서 님 만났는데 님 그리웠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눈물이 막 나고 목이 메이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막 아니야 저기 뭐야, 신하잖아. 신하니까 막 이랬을 거야. 결국 얘기해 못해. 그치? 방정맞은 오전된 거의 방정맞은. 자, 개성세모 닭소리입니다. 이 개가 닭개자예요. 그지? 60개 치킨 그거야. 개. 그지? 개가 닭이야. 닭. 닭 먹고 싶다. 시켜 먹으실래요? 지금 뜨거운 게 좋아요. 자, 넘어갑니다. 야, 4대부끼리. 그치?
웃기다. 시켜 먹는 것보다 쌤 데워 먹는 걸 좋아해. 자, 개성. 자, 바로 뭐라고요? 개성? 장애물. 됐습니까? 잠은 어이 깨었던가. 자, 넘겨. 마지막입니다. 결사. 마지막. 결사적으로 봅시다. 으아! 허사로다, 허무하도다. 이 님이 이렇게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 욕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님께서 어디 가셨을까? 꿈결에 일어나 앉아 창문. 질문. 어느 쪽 창문? 북쪽? 어우, 잘한다 우리 애기들. 그렇지, 북쪽 창문이겠죠.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 어여쁘다 우리 많이 했죠. 어여쁜 백성이 미르고저 홀빼이셔도 기억나요? 우리 아마 기말 이것 같은데. 어여쁜 불쌍한 그림자가. 자, 그림자가 불쌍하대. 의인법이죠. 그러니까 감정 이입. 그렇지. 불쌍한 그림자 감정이입. 날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쉬어야지. 사라져서 나골이나 되어서. 나골 동그라미. 님 계신 창안을 반드시 비출 거예요. 자, 적극적 소극적. 북극적. 소극적이죠. 죽어서. 아니요, 죽어서 소극적인 게 아니라 잘 죽었네. 달은 멀리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길 가다가 달이 떴다 그래서 우와 달이야 이러지 않지. 그렇지? 그러니까 멀리서만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환하게 비친다고 했잖아. 어디? 아래에요. 아, 님 계신 창 안을 반드시 비추리라. 아, 자, 그러면 그냥 달은이라는 건 멀리 있어. 그래서 소극적이야. 짝사랑인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감녀가 얘 팁니다. 한마디예요. 거기다 적으세요. 조언 충고라고 적어. 조언 충고. 각시님, 달이 약하니까 달도 좋지만 구준비나 되소서. 구준비 동그라미. 자, 적어. 자, 그 구준비는 여러분들 소낙비라는 뜻이거든요. 소낙이. 자, 어떤 의미 있어? 우선 가깝다. 그렇지, 가깝다. 달보다 훨씬 더 가깝고요. 자, 어떤 이미지야? 비가 내리니까. 비. 어떤 이미지? 슬픈 이미지, 하강적인 이미지. 좋아. 자, 근데 그 비잖아. 슬픈 이미지. 여기 비가 내려. 그래, 슬픈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저절. 눈물. 그렇지, 눈물의 이미지. 눈물의 이미지. 그러니까 얘는 적극적인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자 슬픔을 알리세요. 자, 이런 얘기야. 그치? 이런 얘기. 자, 됐습니다. 자, 잠깐 쉴게요. 딱 시간 됐네.